자,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4년 전에 딸이 16살 되던 해에 출산을 하게 됐습니다. 딸은 6살 많은 친생부와 혼인을 했고 아기를 자신들의 호적에 올렸는데요. 하지만 아기가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둘은 이혼을 했고 딸은 아기를 저와 남편에게 맡기고 멀리서 학교를 다니느라 지금까지도 나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 4살이 된 손자는 딸이 아니라 저와 남편을 부모로 알고 컸고 딸은 누나로 알고 있습니다. 손자를 정식으로 저희 부부의 아들로 입양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요런 사연들이 최근에 네. 이제 많이 벌어지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예. 그렇군요. 그래서 사리에 대한 판단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뭐 네. 자녀를 출생하고 뭐 그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뭐 사연자의 경우는 더군다나 미성년자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까지 했고 또 네. 이혼까지 한 안타까운 사연을 보이고 그것 때문에 이 자녀의 부모가 차라리 그럼 내 손주를 내 자식으로 입양해서 오히려 이렇게 좀 키우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네. 판단하신 것 같은데 이에 네. 대해서는 뭐 판례도 있고 제가 네.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현행법상 그럼 입양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 민법에 따른 입양은 일반 입양하고 친양자 입양이라는 게 있고요. 일반 입양은 친생부모의 성과 본을 유지하고 친생부모와 관계가 유지되는 거고요. 친양자 입양은 양친의 성과 본으로 아예 성과 본도 자동적으로 바꿀 수 있고 다음으로 친생부모하고 관계를 종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뭐 그 밖에는 뭐 입양특례법에 따른 기관 입양이나 국제 입양 등도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제일 궁금한 게 네. 손자를 입양하려는 부부가 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의 여부거든요. 네. 어때요? 이게 지금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로 달라진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요 관련해서는 법률 해석에 관련해서 네. 굉장히 다른 해석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외손자를 입양하겠다면서 낸 미성년자 입양 허가 청구 소송에서 예. 1심하고 2심에서는 가족관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면 입양을 하게 되면 이게 할머니 할아버지냐 아니면 엄마 아빠냐. 그럼 뭐 친생 부모 같은 경우는 그러면 누나가 되는 거냐 이런 가족관계상의 이런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다. 그래서 불허했었고요. 그런데 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그러니까 종전에는 이처럼 그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족관계 혼란을 이유로 불허했었는데 네. 전원합의체 판결로 그 입양으로 인해서 가족 간의 내부 질서나 아니면 친족관계 혼란이 초래될 수 있더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비춰 봤을 때 입양이 그 손자 입장에서 더 이익이 된다면 입양을 허가해야 된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네. 이 사안에서는 그 입양을 하는 게 손주에게 더 이익이 되는 상황이라면 입양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미성년자 입양 허가의 판단 기준과 절차는 또 어떻게 되나요? 네, 그 민법 제870조에서 구체적으로 그 절차를 정하고 있는데요. 네. 미성년자를 입양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다만 부모가 뭐 친권 상실의 선고를 받았거나 아니면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으로 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이 아이 입장에서 반드시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네. 거기에 대해서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런 부모가 동의를 했다. 그러면 내가 입양할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미성년자 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또 민법 제867조에 따라서 가정보험 판사님이 그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이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입양하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 허가를 받아야지만 미성년자에 대해서 입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사연에 보면은 그 딸의 입장은 지금 어떤지가 나와 있지는 그렇죠. 않은데 네. 혹시나 딸이 입양을 반대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딸이 입양을 반대하는 상황이 이제 손자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느냐 반대가 되느냐를 기준으로 아마 판단을 할 텐데 네. 다만 여기에서 법은 어떻게 정하고 있냐면 네.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승낙이 없더라도 가정법원은 입양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하고 있냐면 네. 뭐 부모가 3년 이상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이런 때에는 부모가 비록 동의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네. 가정법원이 입양의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에도 그 또 안전장치로 가정법원은
부모를 불러서 반드시 왜 반대를 하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떤 상황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신문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손자를 입양하기 위해서 이 부부가 유념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어떻게 있을까요? 네, 여기서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손자에게 도움이 되느냐 이 음. 기준이 됩니다. 제일 중요하죠. 예, 그렇죠. 예, 이 지금 판결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종전의 대법원 판결에서는 뭐라고 판결을 했었냐면 이 외조 부모가 딸의 장래를 위해서 그러니까 자식이 있으면 재혼을 하기 어려우니 우리가 차라리 입양을 해버리겠다라는 이유로 그 당시에는 그 손주에 대해서 입양 신청을 했었는데 자녀의 나이가 어리고 재혼을 할 가능성을 열어주기 위한 이유로 손자를 입양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법원은 가족관계에 혼란을 초래하고 단순히 그런 이유만으로는 허가할 수 없다라고 해서 불허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손자가 정서적으로 더 안정이 되고 네. 또 성년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딸의 동의를 받아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입양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큰 문제 없이 친손자를 본인의 자식으로, 자녀로 네. 입양을 할 수가 있다라고 네, 보면 그럴 되겠네요.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네. 다행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상담자분을 위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그 입양을 한다는 거는 뭐 가족법에 많은 법률 행위가 있긴 한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에요. 왜냐하면 한번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맺게 되면 뭐 이혼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과정을 네. 거치게 되니까요. 그래서 따님과도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시고 손자에게 어떤 게 도움이 될지 숙고하셔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참 딸도 너무 소중하지만 네. 얼마나 그 4년 가까이를 키우셨기 때문에 얼마나 그 사랑이 크시겠어요. 그러니까요. 따님분이랑 잘 상의하셔서 우리 아이에게 유리한 쪽으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